이번에 공유할 사례는 2023년 6월 이번 달에 판결된 사안인데요. 우리 의뢰인분이 상습 폭행으로 형사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혼을 하다 보면 이제 쌍방 폭행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우리 의뢰인분도 이제 쌍방으로 서로 폭행을 주장을 했고 그 약식으로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 약식 기소에 의한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이제 선고받은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낼 것이냐? 근데 우리 의뢰인분은 억울하다. 나는 상대방을 이렇게 폭행하지 않았다. 그냥 폭행도 아니고 상습 폭행이라니. 상습 폭행으로 인정이 되고 이 벌금을 내가 내야 된다니. 요것에 대해서는 나는 다퉈보고 싶다. 내가 이거를 다투게 되면 정말 잘 다퉈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그 단계에서 저희에게 이제 오셨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혼 사건도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었죠. 그 이제 상습 폭행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주장을 했던 거는 한 14회는 넘는다. 어떠어떠한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 상대방 본인의 그런 상처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이제 상당히 많이 제출한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비해서 상대방의 증거들은 이게 뭔가 굉장히 좀 허술하고 정말 이걸 믿을 수 있나? 이제 신빙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의뢰인분의 관점에서 이거는 있었던 일이 아니다, 무죄. 뭐 이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그럼 제3자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을 봐야 되고 어느 부분 때문에 이게 믿기가 어려운가를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술서 쓰신 분들이 다 상대방 측의 어떠한 인적 관계에서 막연히 쓰고 있는 진술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보강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저희가 그 상대방 제출 증거에서 하나 조금 이제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았죠. 지금 이들이 이혼 진행 중이고 우리의 고소에 대해서 상대방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또 형사 고소를 덩달아 한 것 같은데 그럼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정말 믿을 수 있게 보강하는 증거가 있는 것이냐 요거를 이제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사진 제출된 것이 과연 그때 정말 우리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예컨대 상대방이 우리를 폭행하다가 본인의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다른 이유로 상처가 났는데 여기에 끼워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상정을 해보자면 또한 그 진술서라는 것도 뭐 직접 보고 들은 것도 아닌데 또는 특수한 인적 관계에서 상대방 유리하게 얼마든지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봤을 때 이것들이 좀 증명력이 현저히 낮다. 뭐 억지로 이제 끼워 맞췄다고 보인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상습 폭행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체가 우리한테 억울한 일인데 억울한 걸 좀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혼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혼에도 뭐 즉시 서면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리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형사 약식 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은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반면 상대방은 우리에 대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출한 자료라는 게 무슨 신빙성 없는 진술서 등에 불과하고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럼 상대방은 우리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하지 않은 우리를 상대로 무고까지 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중한 규칙 사유인가에 대해서 이제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혼 사건을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